네, 이번에는요, 무역 클레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 클레임 해결 방법. 네, 무역 클레임 해결, 기본적인 해결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클레임 조항이 있죠. 조항에 관련돼서 해석하는 그런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로도 이제 활용돼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무역 클레임 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재라는 것이죠. 그죠? 중재, arbitr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재 개념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제 관련된 규칙이 있습니다. 뉴욕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잘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이제 클레임 조항에 관련된 클레임 조항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한번 봅시다. 자, 바이어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자, 그럼 바이어는요, 클레임을 걸을 때 shall be made by cable within 20 days 이렇게 써 있죠. 네, 20일 안에 케이블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케이블이라는 것은 바로 전신을 의미합니다. 20일 내. 근데 무슨 기준으로 20일 내냐? 자, 여기 보시면 arrival, 그죠? After arrival of the good at destination, 즉 도착지에, 그죠? 도착지에 도착한 후 20일 내에 전신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수출자한테 알려줘라. 네. 그리고 certificate이라고 써있죠. 자, certificate이라는 것은 이제 그 조사 보고서를 얘기를 합니다. 조사 보고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라고 수입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입자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공인된 이제 공적인 검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공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증된 회사죠. 그래서 이런 검사하는 회사에서요, 나가서 자기네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 서류가 바로 서베이 리포트 혹은 이제 certificate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런 증명서는요, by recognized, by recognized surveyors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surveyor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검사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자. 혹은 검사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회사에 의해서 발행된 증명서가 shall be sent, 보내져야 된다. 뭘로? 메일로 우편을 통해서 지체 없이 바로 이 검사자에 의해서 발행된 보고서가 우편으로 빨리 보내져야 된다라고. 누구한테 보내요? 그죠? 매도인한테 빨리 보내줘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매도인이 객관적인 그 보고서 내용을 보고요, 이것을 클레임을 수락을 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역 계약서 내에 클레임 조항으로 이런 내용을 삽입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이니까 한번 문제 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 클레임은 물품 운송일 시작일로부터 2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물품 운송 시작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아까 뭐였어요? 도착일이죠? 물품 도착일로부터 2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2번. 클레임 통지는 계약에 약정된 대로 전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케이블이라고 써 있었죠? 3번 볼게요. 자, 클레임 조사 보고서는 우편으로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죠? 우편, 메일이라고 써있고요. 지체 없이, without delay라고 써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클레임의 입증 서류는 공인된 검정인의 조사 보고서여야 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기 certificate이라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surveyor라고 써있죠. 그래서, 검사인의, 공인된 검정인의 조사 보고서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 3, 4번 다 맞는 내용이고요.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재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상사 중재는 이제 상업 관련된 이제 중재를 우리가 상사 중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재 관련된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틀린 것 고르시면 되죠. 옳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재 판정은 국제적으로 단심제에 의한다. 네, 여기서 말하는 단심제라는 것은 자, 한 번만 싸운다라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기네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네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끼는 방법이 있죠. 그것을 이제 삼자 해결이라고 하는데, 물론 삼자 해결은 이렇게 중재인이라고 하는데, 중재인이 껴서 조금 그나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사법적인 그런 처리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법 처리, 즉 소송으로 인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이 많이 든다던가 혹은 시간이 많이 든다던가 좀 이제 좀 거부감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송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중재라는 해결 방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중재의 장점이 있는데요. 네, 한 번만 싸우면 끝이에요. 소송은 여러 번 싸우죠. 진 사람이 계속 다시 소송을 다시 걸죠. 네. 근데 이제 중재는 이제 한 번만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빨라요. 네, 해결이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싸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심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중재 판정은 국제적으로 이제 한 번만 싸우는 것이고, 만약에 판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 가서 중재를 신청한다? 이거는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그죠? 그 건에 관해서 국제적으로 딱 한 번만 싸우기로 했는데, 만약에 지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단심제가 안 된다는 얘기에서. 그래서 이건 내용을 사실 몰라도 이 문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충 알아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맞게 표현을 한다면 판정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다른 나라로 가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가 맞는 그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중재 판정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다. 맞죠? 그죠? 한 번 싸우고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판정 절차에 오류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해당 법원에 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중재 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은 어느 경우에만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 있죠. 네, 그 부분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유효한 중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다. 자, 4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약에 싸웠을 때는, 우리가 싸울 때는 우리 소송하지 말고 무조건 중재로 해결하자라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라면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재로 해결해야 되지, 얘를 소송권으로 갖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역 클레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